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학문 건강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는 건강 365 포인트 쏙쏙, 이대 목동병원 대장학문외과 정순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또 변실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예. 미처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변이 새는 변실금, 왜 생기는 걸까요? 노인성 질환으로 봐야 하나요? 변실금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변이 마려운데 오래 못 참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옷에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원인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못 참는 경우는 관략근의 힘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노화되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피하다고 생각하시고 나만 그러면 어쩌나 하셔서 밖으로 안 표출을 하시는데 초기부터 잘 대응을 하면 좀 관리를 하시면 증상을 좀 더 경감시킬 수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시잖아요. 요즘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최소한 2-3명 정도는 출산을 하셨잖아요. 출산하시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복압이 증가돼서 항문 쪽으로 압력이 많이 가게 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관략근이 약간, 그러니까 질하고 항문 사이 쪽, 그쪽의 관략근이 조금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실금의 가장 많은 원인은 현재까지로는 출산 후에 생기는 관략근 손상입니다. 예. 그 외에도 당뇨병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척추,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항문 관략근을 조절하는 신경이 좀 약해지거나 하는 경우에 변실금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참는 것도 문제이지만 못 참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옷에 조금씩 묻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 기준도 궁금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의 경험으로 변실금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변실금은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변실금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근데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그런 경우는 좀 변실금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또 이제 스코어링 하는 점수를 매기는 그런, 중하냐, 경하냐를 점수를 매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는 가스를 못 참는 경우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그냥 길에 가다가도 못 참고 그냥 배출하고 하는 경우들 많으신데, 그것도 변실금의 증상입니다. 네. 진짜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방귀 아직 괜찮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나이를 좀 먹어봐다 보니까 젊을 때보다는 조금 좀 참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아마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거의 못 참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스뿐만이 아니고 묽은 변이라든지 굳은 변까지 이제 실금이 되면 그건 증상이 좀 아주 심한 경우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기저귀라 그러죠. 패드 착용하고 다니시기도 하고, 또 외출을 안 하십니다. 외부에 안 나가, 냄새 날까봐. 예. 그래서 사회로 격리되고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변실금도 초기 치료가 중요한가요? 그럼요. 예. 어떻게 대응하는 걸까요? 초기에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신경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근육의 문제이거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잘 아시는 케겔 운동. 예. 그거 하시면 골반 근육 강화시켜 주잖아요. 예. 케겔 운동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알통 키우려면 아령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알통 생기는 것처럼 케겔 운동을 제대로 열심히 하시면 관략근도 조금 알통처럼 튼튼해지죠. 예. 그렇게 해서 초기에 치료할 수도 있고요.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실금 진단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변실금이 다른 질병과 달리 좀 본인에게 좀 정신적으로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까요? 맞습니다. 예, 지난 봄에 제가 속해 있는 대한대장학문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변실금으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1년 이상 지나야 오시고 5년, 10년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나만 그러면 어떡하나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데 오히려 또 미리미리 알리시고 초기부터 관리하시면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방치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는 분명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절로 회복된다기보다는 이제 관략근 운동을 통해서 힘을 키워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항문 예를 들어 뭐 항문 수술 같은 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항문을 뭐 다치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항문은 사실은 한번 다치게 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항문 관략근 같은 경우는 뭐 수술에 다칠 수도 있고 분만에 다칠 수도 있고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칠 수 있는데 한번 다치면 되돌리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중히 다루시고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변실금이 왔을 때 사실 그 변실금 자체도 지금 문제일 수 있지만요. 혹시 의심해야 되는 좀 다른 질환 같이 좀 이런 건 아닐까?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서 뭐 설사나 이런 혈변 이런 걸 많이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굳은 변보다는 묽은 변, 뭐 가스 이런 게 더 참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변실금 증상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혹시 대장 안에 문제가 없는지 뭐 내시경 검사 같은 것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관략근의 압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관략근 내압 검사라든지 아니면 항문 그 관략근을 끊어진 데는 없는지 두께는 괜찮은지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 같은 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비대 사용에 이제 보편화되고가 있는데요. 이 변실금 예방에 이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될지. 비대하고 변실금하고는 뭐 크게 연관은 없다고 보이고요. 네. 크게 연관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변실금 환자들은 유제품이나 양배추, 브로콜리 섭취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좋죠. 그런 게 이제 섬유질이고 또 변을 잘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말씀하신 브로콜리나 아니면 양배추, 뭐 양배추 좋다고 막 갈아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또 콩 이런 것들이 섬유질이고 해서 좋기는 한데요. 변실금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제품은 소화되는 과정에 가스를 만듭니다. 가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관략근의 힘이 약하신 분들은 뭐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콩이나 이런 식품을 드시게 되면 가스가 많이 생기니까 오히려 변을 참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다른 섬유질 쪽으로 하시고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